밤은 칠흑 같았지만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수놓은 화려한 불빛은 그 어둠을 완전히 삼키고 있었다. 25층 높이의 라메종 호텔 연회장에서는 다운 건축의 창립 20주년 기념 파티가 한창이었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건축계 거물들이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음꽃을 피웠다. 이 화려한 소란의 한가운데 한소은은 여신처럼 빛나고 있었다. 순백의 실크 드레스가 그녀의 늘씬한 몸매를 우아하게 감쌌고 흩날리는 머리카락은 샹들리에의 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반짝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설렘이 가득했다. 이 파티는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니었다. 그녀와 약혼자 민혁이 결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소은은 민혁을 찾기 위해 시선을 옮겼다. 그는 다운 건축의 후계자였고 젊고 유능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다. 두 사람의 약혼은 업계에서 완벽한 조합으로 불렸다. 민혁은 늘 그녀에게 다정하고 헌신적이었으며 그녀의 재능을 누구보다 존경한다고 말했었다. 소은은 그런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두 사람이 함께 그려갈 미래를 기대하고 있었다. 잠깐 소은아, 저기 좀 봐. 옆에 있던 동료 유진이 소은의 팔을 살짝 잡아끌며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묘한 긴장과 망설임으로 떨리고 있었다. 소은은 유진이 가리키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파티장의 구석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민혁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민혁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민혁은 그런 그녀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건 소은을 바라볼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미소였다. 소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녀의 몸은 마치 정지된 필름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눈앞의 광경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다. 그녀의 민혁이, 그녀의 세상 전부였던 민혁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 그의 손은 그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그들은 너무나도 다정해 보였다. 주변에 떠들썩한 소음이 멀어져 갔다. 오직 민혁과 그 여자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시야에 들어왔다. 소은은 숨쉬는 것조차 잊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 여자는 다운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디자인 부서의 팀장 지수였다. 얼마 전 민혁과 함께 신규 프로젝트를 맡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렇게 가까운 사이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소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뼛속까지 시린 수치심이 그녀를 덮쳤다. 이 화려한 파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그녀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조롱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그때 민혁의 시선이 소은과 마주쳤다. 그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싸늘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의 입술은 무언가 속삭이는 듯 움직였다. 소은은 그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소은아, 그만해. 이제 끝났어. 소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꾹 참았다. 그녀의 자존심이 지난 세월 그를 향해 쌓아 올렸던 모든 신뢰와 사랑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복수하고 싶었다. 이 지독한 고통을 그에게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었다. 이 자리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는 연회장을 박차고 나갔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복도를 걷던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호텔 로비였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어지럽게 반사되고 있었다. 그녀는 텅 빈 로비에 홀로 서서 숨을 골랐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애써 억눌렀다. 지금 울면 지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 비치는 모든 것이 그녀의 배신당한 삶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 그때 로비 입구에 서 있던 건장한 남자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짙은 남색의 단정한 제복을 입고 있었고 가슴팍에는 김지훈 보안팀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묵묵히 서서 주변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날카로운 눈빛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신뢰를 주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옷차림과는 대비되는 소박한 모습이었지만 그에게서 느껴지는 존재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소은의 머릿속에 기이한 생각이 스쳤다. 그래, 복수. 그에게 상상조차 못할 방식으로 복수할 거야. 그녀의 이성은 이미 마비된 상태였다. 오직 파괴적인 충동만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소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다. 김지우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깊고 차분했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소은을 기다렸다. 나와 결혼해 줄래요? 소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도 터무니없었다. 그녀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제안이었다. 김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에 아주 미세한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다시 원래의 차분함으로 돌아왔다. 그는 소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왜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 있었다. 그는 그녀의 제안을 경멸하거나 비웃지 않았다. 그저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소은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토해내듯 말했다. 방금 내 약혼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는 걸 봤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을 만났는지 보여줄 거예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내 눈에 들어온 유일한 남자니까.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지 않았고 감정에 휩싸인 충동적인 고백이었다. 하지만 김지우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경청했다. 그는 소은의 눈에 비친 절망과 분노를 읽어낸 듯 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소은은 그가 자신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거절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좋아요. 예상치 못한 그의 대답에 소은은 숨을 멈췄다. 결혼해드리죠. 내일 아침 9시 구청 앞에서 만납시다. 그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묵묵히 경계 근무를 섰다. 소은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귓가는 오직 그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방금 한 행위가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는 이 무모한 선택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이 결혼은 복수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감정 없는 철저한 거래.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그녀의 마음은 다시 한번 격렬한 파도처럼 요동쳤다. 그녀는 내일 아침 정말로 그와 만나러 갈 것인가? 다음 날 아침 9시, 한소은은 서울시청의 번잡한 구청 입구에 서 있었다. 어젯밤의 충동적인 제안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펑크를 낼까 수없이 고민했지만 결국 오고 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민혁에 대한 배신감과 복수심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은 한 남자의 뒷모습에 멈췄다. 그는 어제 호텔 로비에서 보았던 바로 그 남자 김지훈이었다. 그는 어제의 제복 대신 검은색 티셔츠와 평범한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의 소박한 차림새는 주변을 오가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지만 그의 굳건한 존재감은 여전했다. 그는 묵묵히 서서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소은은 그의 옆으로 다가섰다. 오셨군요. 소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우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깊고 차분했다. 어떤 감정의 동요도 읽을 수 없었다. 약속했으니까요. 그는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구청 안으로 들어섰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기입했다. 소우는 혼인신고서에 김지훈이라는 이름이 적히는 것을 보며 비로소 현실을 직시했다. 그녀는 정말로 어제 처음 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있었다. 그것도 단지 복수를 위해서. 모든 절차가 끝났다. 구청을 나서자마자 지훈은 소은에게 신분증을 건넸다. 이제 당신의 목적은 달성되었군요. 그럼 이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그녀에게 어떤 관심도 없는 듯 차가웠다. 소은은 당황했다. 잠깐만요. 이렇게 끝인가요? 지훈은 멈춰서서 그녀를 돌아보았다. 계약서라도 작성할 줄 알았습니까? 이건 당신의 충동적인 결정이었고 나는 그저 당신의 부탁을 들어준 것뿐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서류상으로 이혼할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소은에게는 날카로운 칼처럼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절박한 감정을 조롱하는 듯 보였다. 소은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는 단지 한 장의 종이로 끝났다. 그녀의 마음은 다시 한번 허무함과 쓸쓸함으로 채워졌다. 그날 저녁 소은은 민혁과 그의 정부 지수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그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이상 비밀이 아님을 확인하며 소은에게 회사에서 조용히 퇴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소은이 이 문제로 소란을 피울 것이라고 예상한 듯했다. 소은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그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문자를 삭제했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소은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는 이미 차가웠다. 그녀를 지나치는 동료들의 시선은 냉담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혁은 아예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소은은 꿋꿋이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이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후 소은은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그녀가 몇 달간 밤샘 작업을 하며 공들여 준비한 것이었다. 발표 당일 그녀는 완벽한 발표를 선보이며 모든 이들의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때 민혁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소은 씨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빼놓으셨군요. 이 프로젝트의 핵심 아이디어는 사실 지수 팀장님의 것입니다. 한소은 씨는 단지 그것을 디자인으로 시각화했을 뿐이죠. 민혁의 말에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소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파렴치한 행동에 분노가 치밀었다. 지수는 민혁의 옆에 서서 위선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소은은 이 모든 것이 민혁의 계획적인 음모임을 직감했다. 민혁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 아이디어는 처음부터 제 것이었습니다. 소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다. 하지만 민혁은 이미 다른 사람들의 눈을 돌리고 있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모두가 압니다. 한소은 씨가 얼마나 감정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허영심이 강한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 거짓말을 하는군요. 그는 그녀의 인격을 비난하고 그녀의 말을 거짓으로 몰아갔다. 소은은 그 순간 그가 얼마나 비열하고 잔인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회의실을 뛰쳐나왔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김지훈이었다. 괜찮습니까? 짧은 메시지였지만 소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그가 어떻게 그녀의 상황을 알고 있는지 의아했다. 그리고 그가 왜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몇 초 후 답장이 왔다.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소은은 주소를 보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위로도 어떤 도움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외로움을 잠시나마 달래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하지만 지훈이 그녀 앞에 나타난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나는 당신의 보호자가 되어줄 겁니다. 그의 말은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더 큰 힘을 주었다. 그녀는 그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 남자와의 관계는 단순히 복수를 위한 도구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는 관계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그녀가 잃어버렸던 신뢰와 진심을 보았다. 소은은 지훈의 말에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겪고 있는 모든 혼란과 고통을 꿰뚫어 보는 듯한 확신에 찬 말이었다. 소은은 지훈의 깊고 흔들림 없는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안정감을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따뜻함이나 동정을 기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의 차분함과 냉철함 속에서 그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느꼈다. 그날 밤 소은은 지훈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조용한 국밥집에 앉았다. 그곳에서 지훈은 그녀에게 어떤 복잡한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가 힘든 하루를 보냈다는 것을 이해하는 듯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민혁의 비열함 회사에서의 따돌림, 그리고 그녀의 무력감에 대해 털어놓게 했다. 소은은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지훈은 그녀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경청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소은은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얻었다. 당신은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당신의 재능은 그것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지훈은 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의 말은 소은의 심장을 울렸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재능을 인정하고 그녀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란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다. 그녀를 보는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지만 소은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업무에만 집중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소은이 제출한 보고서가 아무 이유 없이 반려되거나 그녀의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심어져 중요한 자료가 삭제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민혁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소은은 알고 있었다. 한 번은 소은이 야근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였다. 민혁이 그녀의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네가 버티면 버틸수록 더 비참해질 거야. 너 같은 존재는 이 회사에 필요 없어. 조용히 사직서를 내고 사라져주는 게 현명할 텐데. 소은은 그의 위협에 맞서고 싶었지만 온몸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때 어디선가 불쑥 나타난 지훈이 민혁과 소은 사이에 끼어들었다. 당신은 누구야? 민혁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지훈을 쳐다보았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민혁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날카로웠다. 민혁은 그 눈빛에 압도당하는 것을 느꼈다. 지훈은 소은의 손을 잡고 차분히 말했다. 이런 인간과 대화할 필요 없습니다. 가시죠. 민혁은 지훈의 무시하는 태도에 더욱 분노했다. 너는 한소은의 남자친구인가? 그래봤자 보잘것없는 경호원 나부랭이 주제에 내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건방지게 구는 거야. 지훈은 아무런 감정 변화 없이 민혁을 내려다보았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그녀에게 다시는 손대지 못할 거라는 사실뿐이니까. 그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령에 가까웠다. 민혁은 지훈의 위압적인 태도에 순간적으로 기가 죽었지만 이내 다시 오만함을 되찾았다. 두고 보자. 네가 나 같은 사람을 감히 건드렸다는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그는 소은에게 으름장을 놓으며 자리를 떠났다. 지훈은 소은을 집까지 바래다주며 말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나를 믿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이 민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민혁의 비리는 생각보다 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소은은 그의 말에 놀랐다.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지훈이 단순히 호텔 경호원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지훈은 소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를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은 민혁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이용해 그를 몰아붙여야 합니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소은은 지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도움을 받아 민혁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의 공조는 예상보다 훨씬 순조로웠다. 지훈은 그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녀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나타나 그녀를 보호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 관계에서 서로를 의지하는 동반자로 발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혁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소은이 자신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그녀를 더욱더 압박했다. 그는 그녀의 사생활을 조사하고 그녀의 가족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소은은 점점 더 불안해졌고 지훈에게 의지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지훈은 그녀의 불안감을 덜어주려 노력했다. 그는 그녀에게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뛰어난 재능을 가졌고 용감합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민혁의 비리를 파헤치는데 더욱 몰두했다. 그들은 민혁의 회계장부에서 수많은 수상한 거래들을 발견했고 그 뒤에 숨겨진 더 큰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민혁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도 연관된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였다. 소은은 지훈의 도움으로 이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지훈과 소은의 협력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소은은 뛰어난 분석력으로 민혁이 남긴 회계 장부와 이메일 속 미세한 흔적들을 찾아냈고 지훈은 알 수 없는 정보망을 이용해 그 증거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주었다. 그들은 민혁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정한 방식으로 여러 건의 프로젝트를 따냈으며 심지어 정치권 인사들과도 결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민혁은 자신의 악행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은에게 더욱더 무자비하게 굴었다. 그는 소은의 집까지 사람을 보내 그녀를 감시하고 그녀의 가족에게까지 협박 전화를 걸었다. 소은은 공포에 질렸지만 지훈은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가 당신을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없습니다. 지훈의 말은 항상 그녀에게 힘이 되었다. 소은은 이제 그에게 의존하는 것을 넘어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그녀의 복수를 돕기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의 행동에는 어떤 깊은 의도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은은 민혁에게서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그는 그녀에게 단둘이 만나자고 했다. 소은은 망설였지만 지훈은 그녀에게 가라고 말했다. 이건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가 당신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소은은 지훈의 말에 따라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한적한 공원의 카페였다.
민혁은 초조해 보였다. 그는 소은이 나타나자마자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네가 감히 날 배신하다니.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잊지 마. 소은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차분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민혁의 말을 끊고 말했다. 당신이 왜 날 보자고 했는지 알아요. 당신은 내가 갖고 있는 증거를 없애고 싶겠죠.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어요.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소은의 말이 끝나자 지훈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그의 등장만으로도 카페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민혁은 지훈을 보더니 비웃었다. 겨우 저런 보잘것없는 경호원 나부랭이를 믿고 나서는 거야.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해주지. 지훈은 민혁의 비아냥거림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민혁을 향해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혁 씨, 이제 모든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민혁은 웃음을 터뜨렸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지훈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내 이름은 김지훈. 그리고 나는 스카이그룹의 후계자입니다. 다운 건축은 내 아버지 회사에 소속된 작은 자회사에 불과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민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은 또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호텔 경호원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했지만 그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그룹 후계자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속였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위로도 어떤 진심도 기대하지 않았다.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소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훈은 소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내 신분을 숨겼을 뿐입니다. 나는 민혁과 그의 아버지의 비리를 캐기 위해 이 회사에 위장 취업을 했습니다. 민혁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죠. 당신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민혁에게 버려졌지만 당신의 재능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용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지훈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를 동정하지도 그녀를 이용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재능을 믿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민혁은 모든 희망을 잃은 표정으로 지훈에게 무릎을 꿇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소은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하지만 소은은 더 이상 그의 눈물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지훈의 손을 잡았다. 이제 끝내요. 지훈은 소은의 손을 잡고 카페를 나섰다. 그들의 뒤로 민혁의 절규가 들려왔다. 하지만 소은은 이제 더 이상 그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간이었다. 민혁의 몰락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스카이그룹의 후계자인 김지훈의 등장과 함께 다운 건축의 비리 조사팀이 꾸려졌고 소은이 제공한 증거들은 그들의 행동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했다. 민혁과 그의 아버지는 회사 자금 횡령 뇌물수수, 그리고 사문서 위조 등 수많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들의 권력과 명성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소은은 복수를 이루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혼란 속에서 지훈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복수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민혁 사건이 마무리된 후 소우는 지훈과 마주 앉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계약이 아니었다. 소우는 그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지훈은 그녀의 복잡한 마음을 읽은 듯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의 삶은 다시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소우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나는 당신의 용기를 믿었을 뿐입니다. 지훈은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은 이미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의 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어 주었을 뿐이죠. 그들의 대화는 진솔하고 편안했다. 소우는 지훈에게 그의 삶에 대해 물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스카이그룹의 후계자로서 짊어져야 했던 책임감과 부담감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는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내부 비리를 파악하기 위해 신분을 위장하고 잠입했었다. 그의 눈에는 항상 외로움과 고독함이 서려 있었다. 소우는 그가 겉으로 보이는 냉철함 뒤에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이해하고 싶었다. 나는 당신과의 관계가 단지 복수를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내게 진심으로 다가왔을 때 나는 당신을 믿고 싶었어요. 소우는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다. 지훈은 그녀의 고백에 아주 미세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의 눈에서 깊은 슬픔과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어떤 사람보다도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당신의 복수를 돕는 것을 넘어 당신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이나 의심이 아닌 따뜻한 믿음과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다음날 소우는 지훈과 함께 그의 집을 방문했다. 그의 집은 호텔처럼 화려했지만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지훈은 그녀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을 공유하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진정으로 보여주려 했다. 소우는 지훈의 진심을 느끼고 그에게 더욱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지자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쏟아졌다. 특히 지훈의 약혼자로 내정되어 있던 재벌가 딸 박유라가 이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유라는 지훈을 만나 소은을 비난하고 그녀의 배경을 깎아내렸다. 김지훈 씨, 당신이 잠시 외도를 하는 건 이해하지만 저런 보잘것없는 여자와 결혼하다니요. 당신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저 여자와 헤어지고 내게 돌아와요. 지훈은 유라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박유라 씨, 나는 소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리 관계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유라는 지훈의 차가운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소은을 향한 증오심을 불태웠다. 그녀는 소은의 과거를 파헤치고 그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소은은 유라의 공격에 상처받았지만 지훈은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강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을 지킬 겁니다. 지훈의 말은 소은에게 다시 한번 힘이 되었다. 그녀는 유라의 공격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그녀는 지훈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며 그들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더욱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빛났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다. 박유라의 악의적인 공격은 소은과 지훈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뿐이었다. 유라는 소은의 가족을 찾아가 지훈과의 관계를 비난하고 소은이 지훈을 이용해 신분 상승을 꾀한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심지어 소은의 부모님께는 결혼을 무효화하라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소은은 큰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지훈에게 미안함을 느꼈고 이 모든 상황을 끝내고 싶었다. 지훈 씨, 우리 이쯤에서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당신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것 같아요. 소은은 지훈에게 이별을 고했다. 그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녀의 존재가 그에게 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지훈은 단호했다.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나는 어떤 것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라의 행동은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그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지훈은 유라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유라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소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지훈은 이 모든 증거를 모아 유라의 아버지인 박 회장에게 보냈다. 박 회장은 유라의 행동에 분노했다. 그는 유라의 모든 직책을 박탈하고 그녀를 해외로 추방했다. 유라는 결국 자신의 오만함과 질투심 때문에 스스로 파멸의 길을 택했다. 유라의 사건이 마무리된 후 소은은 지훈과 함께 그의 가족을 만나러 갔다. 지훈의 가족들은 소은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들은 소은을 만난 자리에서 그녀의 배경을 깎아내리고 지훈과의 관계를 반대했다. 소은은 그들의 차가운 시선과 말에 상처를 입었지만 꿋꿋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저는 김지훈 씨를 사랑합니다. 저는 그를 재벌 후계자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가 가진 따뜻한 마음과 강인한 의지를 사랑합니다. 저는 그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그를 지지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소은의 진심 어린 고백은 지훈의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은 소은의 용기와 진실함에 감동했다. 지훈의 어머니는 소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래, 나는 너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너는 우리 지훈이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 지훈이를 부탁한다. 지훈과 소은은 가족의 축복을 받으며 그들의 사랑을 공고히 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다. 바로 소은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소은과 지훈의 관계가 언론에 보도되자 딸을 찾아왔다. 소은아, 너 정말 지훈이와 결혼할 거니? 어머니의 질문에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단다. 소은은 어머니의 알 수 없는 말에 의아해했다. 어머니는 과거 지훈의 어머니와 친분이 있었다는 것을 털어놓았다. 그들의 어머니들은 오래전부터 두 사람의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소은의 어머니는 민혁과의 파혼 사실을 알고 지훈의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지훈의 어머니는 소은을 도와주고 싶었고 지훈에게 소은의 상황을 알렸다. 지훈은 소은의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했다는 것이다. 소은은 어머니의 충격적인 고백에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복수극은 사실 두 어머니의 계획에 의해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조종당했다는 사실에 분노와 허무함을 느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는 당신의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당신에게 접근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은 내 진심입니다. 나는 당신을 이용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보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지훈의 진심 어린 고백에도 불구하고 소은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두 어머니에 의해 조종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녀는 지훈에게서 잠시 떨어져 있고 싶었다. 지훈은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소우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했다. 그녀는 결국 깨달았다. 어머니가 그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을, 그리고 지훈이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지훈에게 돌아가 그를 용서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다. 그들은 이제 진정으로 서로를 믿고 의지하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빛났다. 소우는 어머니의 눈물 젖은 고백을 듣고 한동안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인생은 복수극이라 믿었던 이 모든 드라마가 사실은 두 어머니의 교묘한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소우는 자신이 꼭두각시가 된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하지만 지훈은 그런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조용히 자신의 품에 안고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속삭였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요. 배신감과 혼란스러움. 하지만 당신은 내게 왔고 나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복수라는 이유보다 더 깊고 강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우리를 이어준 것은 어머니들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 둘의 마음이었어요. 지훈의 진심 어린 말은 소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녹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그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진실함이 담겨 있었다. 소은은 깨달았다. 어머니들의 계획이 발단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고 진실했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사랑을 선택하기로 했다. 소은은 어머니를 찾아가 그녀를 용서했다. 엄마,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저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에요. 저는 강해졌고 제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소은의 말에 감동하며 그녀를 껴안았다. 우리 딸 정말 많이 컸구나. 모든 갈등이 해결된 후 소은과 지우는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그들의 결혼은 재계와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민혁의 몰락과 함께 김지훈의 신분이 공개되면서 모든 사람들은 소은이 복수에 성공하고 재벌 후계자와 결혼했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소은은 더 이상 그런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지훈만을 바라보았다. 결혼식은 스카이그룹의 웅장한 저택에서 열렸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소은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났다. 턱시도를 입은 지훈은 그녀의 옆에 서서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김지훈 씨, 아니, 이제 여보,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소은은 지훈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지훈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에서 시작된 거짓된 관계가 진정한 사랑으로 변화하고 모든 오해와 갈등을 극복한 끝에 얻은 값진 결실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함께 성장했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다. 결혼 후 소은은 지훈의 든든한 지원 아래 그녀의 꿈을 펼쳤다. 그녀는 자신의 건축회사를 설립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아름다운 건물들을 설계했다. 지훈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서로를 존경하며 행복한 삶을 꾸려나갔다. 그들은 완벽한 짝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복수라는 어두운 시작에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라는 빛나는 결실로 마무리되었다.